안녕하세요. 토트넘 뉴스룸 진행하는 풋볼리스트 조효종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 열렸던 뉴캐슬전 전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토트넘이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을 떠나 뉴캐슬과 맞붙었습니다. 지난 시즌 1대6 대패를 당했던 곳이라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은 있었지만 정말 힘든 경기였습니다. 전반전 알렉산더 이삭과 앤서니 고든 조합에 맥을 못 추면서 연속골을 허용했죠. 그리고 후반 6분 이삭에게 추가골을 내줬습니다. 점수 차가 3골까지 벌어지자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결단을 내렸는데 다소 의아한 결단이었어요. 후반 13분 벤탄쿠르, 비수마를 빼면서 손흥민 선수까지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벤치에 히샬리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확실한 대체 공격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포를 빼기로 한 거죠. 그리고 대신 들어간 선수는 쿨루셉스키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자리는 브레넌 존슨이 전진 배치되면서 메웠고요. 물론 손흥민 선수의 이날 활약상이 평소 같지 않긴 했습니다만 저희 채널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일찍 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죠. 많은 팀들이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면 선수 개인의 컨디션을 차치하고서라도 한 방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주포를 남겨두잖아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 결과 분위기 반전에도 실패했고 결국 무득점 완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현지 매체 풋볼 런던에선 손흥민 선수 활용법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상대 견제에 막히면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굉장히 자주 손흥민에게 토트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해야 했다. 매번 실패하는 롱패스 대신 비카리오 골키퍼와 수비진이 공을 건네줄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손흥민 선수를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패스길을 다양하게 뚫어보려는 시도를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터치라인에서 지시를 했다는 대목이겠죠. 하지만 그건 손흥민의 강점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등지는 플레이가 발전하긴 했어도 손흥민은 여전히 강하게 공을 지켜내는 선수가 아니라 골을 향해 달려갈 때 더 편안함을 느끼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이 상대 압박에 계속 끊기니까 내려가서 공을 받으라고 공격수한테 지시했다. 이 플레이 기시감이 드는 플레이입니다.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 있을 때 종종 보여줬던 모습이기도 하죠.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갖춘 케인이 수비를 끌어내고 공을 받아 침방으로 침투한 손흥민 선수에게 전달하는 게 한때 토트넘이 즐겨 사용했던 득점 루트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케인이 하던 역할을 맡겼다는 건데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강점마저 살리지 못하는 악수가 된 것 같습니다. 풋볼 런던도 상황이 이렇게 된 건 토트넘이 케인의 공백을 메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작년 여름 케인은 토트넘을 떠났죠. 갑작스럽게 떠난 것도 아니었고 맨시티 이적설이 있을 때부터 계속 이적 가능성이 존재했고 계약 1년 남은 시점에 예상대로 바이에른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그 외에 이후에 스트라이커를 보강하지 않았습니다. 브레넌 존스는 측면 공격수였고 벨리스는 그냥 유망주였죠. 겨울에 베르너가 합류하긴 했지만 베르너는 스트라이커보다는 왼쪽 공격수로 자주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은 최근 토트넘 경기력은 당혹스럽게도 케인의 대체자로 전문 공격수를 데려오지 않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라면서 케인이 바이에른으로 향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을 때도 영입에 실패했거나 영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히샬리송이 잘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였는데 그게 안 돼서 사실 이 사단까지 났다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히샬리송에 대한 기습 숭배가 아닌 기습 비판도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히샬리송에게 스트라이커 기회를 주고 싶어 했는데 부상으로 지난 시즌 11경기를 빠진 선수에게 과한 희망을 건 것이었다. 히샬리송은 이번 시즌에도 지금까지 7경기에 결장했다. 타고난 스트라이커도 아니고 11골을 넣었지만 여전히 많은 골을 넣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니까 타겟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을 보유했으나 토트넘의 세트피스 공격, 수비 상황에서 존재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라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왼쪽 공격수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일단 히샬리송이 복귀해야 가능한 이야기겠죠. 다른 대안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풋볼 런던이 여러 가지 문제를 더 언급했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세트피스 지적이었습니다. 토트넘은 뉴캐슬전에도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을 내줬죠. 후반 막판에 나온 파비안 셰어의 득점이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 실점은 올 시즌 토트넘이 내준 11번째 세트피스 실점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3일 열린 31라운드 웨스트햄전 이후 스카이스포츠 자료입니다. 세트피스 상황 기대 실점, 그러니까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 확률을 나타내는 지표가 13.54골로 리그 18위, 최하위 수준이란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내준 실점이 10골로 공동 14위라는 기록이죠.
이걸 보면 확실히 세트피스 수비 약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두 경기 만에 한 골을 더 코너킥으로 실점하게 됐습니다. 뉴캐슬전에서 코너킥이 16개 나왔는데 뉴캐슬이 거의 모든 공을 따냈습니다. 브레넌 존슨이 자기보다 10cm 넘게 큰 198cm 수비수 댄번을 막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도 했고 그게 눈에 띄었죠. 그러니 뭐 실점이 나온 것도 그럴만했다. 오히려 한 골밖에 안 내준 게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웨스트햄전 인터뷰에서 또 기자회견에서도 세트피스 수비가 문제시 됐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당시에 이 문제를 크게 문제라고 자기는 보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풋볼 런던은 앞서 세트피스 담당이라고 밝혔던 밀레 예디나 코치를 보호하거나 굉장히 젊은 코치니까 이 코치를 보호하거나 수비수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걸 막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뉴캐슬전 이후 토트넘에 또 안 좋은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이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5일 새벽 경기를 치른 경쟁팀 빌라가 무려 아스날을 2대 0으로 격파한 건데요. 앞서 빌라가 1무 1패로 주춤했죠. 그래서 제가 경기 전 뉴스룸 프리뷰 시간에 이번 라운드 토트넘이 4위 굳히기에 도전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토트넘은 무득점, 4실점 완패를 당하면서 빌라가 경기를 치르기도 전에 알아서 5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위표를 보시면 지금 이렇습니다. 골득실에서 앞서가다 이제 3골 밀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빌라가 승리하면서 차이가 더 벌어졌죠. 승점 차도. 빌라가 한 경기 더 치른 상태이긴 하지만 토트넘은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었는데 이제는 빌라보다 승점 3점 골득실 3골 뒤집니다. 다음 한 경기 미뤄진 경기를 이긴다라고 가정해도 골득실 차이에 따라서 4위로 다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빌라는 맨시티전, 아스널전을 소화해서 잔여 경기 우승 경쟁팀과 맞대결이 리버풀전만 남았습니다. 토트넘은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을 모두 상대해야 하는 일정이 더 향후 경쟁이 더 까다롭게 됐습니다. 까딱하면 경쟁팀인 빌라, 라이벌인 아스널을 응원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즌부터 챔피언스리그 본선 출전팀이 32개에서 36개 팀으로 확대됩니다. 늘어난 4장 중 2장은 직전 시즌 유럽대항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2개의 리그에 주어지는데요. 올 시즌 그 지표에서 한 장은 이탈리아 세리에가 가져갈 게 유력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한 장을 두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독일 분데스리가가 경쟁 중입니다. 챔스 8강에 올라있는 아스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8강에 올라와 있는 빌라가 선전할수록 토트넘이 보험을 하나 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시즌 초반에 비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전술적 유연성 문제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손흥민 선수 활용법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주장으로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뉴캐슬전을 앞두고 스포츠 전문 매체 TNT 스포츠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축구,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볼 수 있어 좋다. 무리뉴, 콘테, 누누를 포함해줬죠. 누누, 포체티노와 같이 훌륭한 감독님들과 함께했다. 다들 다른 스타일을 추구하셨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의 축구는 특히 갈수록 흥미진진하다. 감독님과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를 위해 더 좋은 모습 보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말대로 최근 부침이 있기도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에 와서 한동안 잊혀졌던 공격 DNA를 일깨웠습니다. 실제로 이전 3시즌과 비교해서 경기당 득점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대부분 시즌 동안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졌던 해리 케인이 이적한 상태에서 거둔 성과라 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2024 시즌에 32경기 65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당 2득점이 넘는 기록을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3시즌은 1.8골 정도 안팎이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이에 대해 모두 상대 진영 골대와 가까운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기를 원한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인데 팬들도 좋아하니 환상적인 일이다. 경기하는 게 즐겁다. 물론 힘들긴 하지만 보람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랑 고백도 이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나는 실제로 감독님을 정말 사랑한다. 감독님은 때때로 화를 내시기도 한다. 무언가에 만족하지 못하셨을 때 크게 소리를 지르신다. 그걸 좋아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규율이 확실하고 요구사항도 많으신 분인데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10개월 동안 함께하고 있지만 감독님에게서 축구뿐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운다라고 감독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실 감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선수잖아요. 어떤 감독이 있든 간에 감독이 나가는 그 순간까지 지지를 표현해주는 선수긴 하지만 특히 인터뷰가 더 힘을 실어주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이제 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기도 하고 조금 최근에 부침이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손흥민 선수도 기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좋은 결실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